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10월 10일 쌍십절이라 그러죠. 오늘 목요일인데요. 한상제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로 어지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문다혜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태원 참사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태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또 시끄럽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 사건을 빨리 조사를 마치고 조기 수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냥 교통법에 따라서 문재인 딸을 처리하지 않고 뭔가 좀 꾸물거리고 있는 그런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도 빨리 내 자식 문제로 시끄럽게 해서 송구합니다 라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깨끗하겠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시간만 그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짐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부모라도 이런 자식의 일탈 행동은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 남겼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문다혜는 만취운전을 해도 경찰이 잡지 않는 인도네시아로 가면 세상 편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찰이 만취운전을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인도네시아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다혜는 인도네시아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신문 톱뉴스에는 프라보워 차기 내각에 조코이 정부 장관이 일부 참여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내각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조코이 대통령이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과 같은 정책들을 프라보워 대통령이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원만하게 조코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자는 차기 내각의 구성에 있어서 부모가 누군지, 또 어떤 종족 출신인지, 또 어떤 지역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장관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말이죠. 조코이 대통령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들이 급여와 수당 인상을 142%까지 요구하는 집단 휴가 데모의 결과가 나왔는데, 인상 폭이라든지 그 시기 등은 정치적 판단, 그 비작산안에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조코이 정부가 인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10월 20일 이후에 프라보워 정부가 인상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상권분리 원칙을 따라야 하는 인도네시아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그 판사들의 급여 인상 데모도 참 웃기는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급여와 수당 폭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좀 쪽팔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이라면은 판사들의 독립성 보장은 참 어려운 것 같고, 판사도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행정부에 충성을 해야만 임기도 보장되고 급여도 뭐 오르고 수당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 10월 9일 가진 라오스 비엔티안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소위 미얀마 위기라고 하는 그런 그 미얀마 위기에 대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좀 군부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세안 각국의 외교적 노력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이런 회의를 통해서만 군부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의 이런 의견에는 미얀마가 그걸 동의할지 도무지 기대가 되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라보 당선자는 인도네시아 경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조코이 대통령 정부의 경제 시스템이 뭔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라보는요, 조코이 정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번 정부의 낙수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상위 계층의 부가 일반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흘러내리기를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에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경제 정책은 프라보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와 조코이 정부가 추진했던 친기업 정책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정책 중에서 비교적 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두고 프라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20일이면 취임하게 될 프라보는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숙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전에 직면해서 프라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불평등과 경제적 유출, 그러니까 이거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제적 유출이 심했다, 그런 것을 촉발해 왔던 그런 프라보 조코이 정부의 그 경제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프라보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공평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부를 최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해왔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성장률로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그 성장에 따른 부를 다 같이 나눠 갖지 못하고 또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등이 경제 시스템 관리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프라보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평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부가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인 낙수 효과에만 막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모범을 보인 대통령이라고 일단 막 깎아내리기보다는 축혀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수 효과를 아주 무시하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아주 묘하게 중도적 입장의 그런 경제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하위 계층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쌀이라든지 민약 고랭 같은 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하층 계층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실효성 부족의 문제를 브라보 대통령은 개선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물건으로 주는 효과도 물론 정부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그것을 현금도 주고 또 쌀이라든지 식용유로 나눠줬던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해서 경제적 누출이 너무 심했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도 초기에는 그런 말로 부정부패, 카페가가 상당히 활동을 할 것으로 봤는데 점차 그 카페가의 조사 강도는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끝말에는 부정부패 척결위원회마저 스스로 자기 부정부패를 그대로 일삼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브라보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브라보 대통령의 동생인 하심은요, 팜농장 같은 데서 새나가는 자금을 회수해서 조달하게 되면은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이라든지 임산부 우유 무상 공급 등의 그런 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큰 세입의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 떼먹는 것을 철저히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차기 정부의 관료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브라보 정부는 8%대의 고도 성장을 해야만 2045년에 OECD가 회원국이 될 수 있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출 드라이브도 걸어야 할 것 등 정말 이 브라보 정부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실행해 보면은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브라보 정부도 조코이 정부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회의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라보 정부도 계획이나 실무 어떤 그 포부 어떤 계획에 대한 거대한 포부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정책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나라와 맺었던 그런 KF21 그 자금 같은 프로젝트도 좀 더 신중하게 캔슬하거나 또 그것을 유예하거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브라보 정부의 앞으로 문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